안녕하세요. 양식TV 거대광의 양식 나양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고양이가 과연 짜증을 낼까? 짜증을 낸다면 도대체 어떻게 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제가 방금 전에 짜증을 냈나요? 피디님? 네. 제작관에게 지금 방금 전에 짜증을 냈다고 하는데 제 짜증 낼 때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짜증 낼 때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목소리 톤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눈이 좀 약간 찌푸려진다던가 아니면 얼굴 근육 아니면 뭐 팔짱을 낀다던가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한다던가. 고양이들도 과연 짜증을 낼까? 과학적으로 이게 고양이의 바디랭귀지나 고양이의 행동들을 보면 고양이가 짜증이라는 감정, 약간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짜증나면 일단은 목소리가 좀 날카로워지죠. 제가 어떤 분들은 제 목소리가 되게 기본적으로 시니컬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상냥한 사람이어서 그건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은 고양이도 약간 짜증이라는 감정, 약간의 불쾌한 감정,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행동,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보통 고양이의 감정 하면은 제가 3살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고양이 3살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인간하고는 다른 조금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고양이는 기본적으로는 두려움, 불쾌감, 만족감, 편안함 같은 것들 대표적인 이제 기본적인 감정이기는 합니다. 감정이긴 하지만 보통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랑 유사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신경전달 물질. 우리가 도파민을 요즘에 도파민에 썩었다라는 얘기도 쓰잖아요. 올해 단어 중에 뭐 도파민 때문에 막 뇌가 썩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이 신경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 세로토닌이라는 건 감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짜증이라는 건 인간의 감정 표현이라고 표현되는 단어지만 고양이한테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냥 불편해, 내가 좀 좌절돼, 스트레스 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짜증이 나면 고양이들도 이런 호르몬적인 변화들이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인 코티솔 분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심박수 변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짜증이 나면 사람도 흥분하고 짜증나면 이제 심박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고양이들도 심박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약간 방어적인 기전이 발동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짜증난다라는 말은 고양이한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고양이에게는 이 짜증이라는 감정이 그냥 보호자한테 이 현재 상황이 불쾌해, 난 만족스럽지 않아, 불편해, 편하지 않아 라는 전달하는 메시지로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요 신호적인 바디 랭귀지들이 있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이 주제를 준비할 때는 최대한 좀 연구 결과라던가 이제 근거에 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첫 번째는 귀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귀의 움직임이 보통은 일단 불쾌하거나 좀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포심도 있지만 약간 귀를 뒤로 젖힌다던가 납작하게 만든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리의 움직임, 두 번째 꼬리의 움직임이 테일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것 또한 이제 꼬리를 빠르게 휘젓는 게 있는 거죠. 타닥타닥 양 옆으로 움직인다던가 이런 것들이 짜증과 불만의 표현, 아니면 이제 간혹 이 감정이 짜증이 더 커진다, 약간 뭐 공포심이나 분노에 차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부풀어 올라와지는 꼬리팡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꼬리도 약간 이렇게 흔드냐, 꼬리 끝만 실룩실룩 흔드냐에 따라서 약간의 감정의 차이가 있어요. 얘기한 것처럼 꼬리를 짧게 흔드는 경우에는 약간 좀 미묘하게 좀 불편한데, 이런 불편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꼬리를 좀 많이 흔든다 그러면은 좀 더 불쾌해졌다. 꼬리를 막 심하게 휙휙 흔든다 이러면은 좀 흥분도도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바디랭귀지 뿐만 아니라 이제 음성으로도 좀 짜증을 내죠. 짜증을 내는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 일반적으로 짜증을 내는 목소리는 기본적인 평상시의 목소리에 비해서 약간은 날카로워진다던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고양이들도 하악지가 낮은 소리는 고양이들이 이제 짜증과 분노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악질, 히 거리는 소리는 좀 더 강화된 짜증과 좀 공포심, 약간 이런 분노적인 방어적인 이제 표현이고, 이게 더 진화가 된다면은 이렇게 그르렁 으르렁 거리는 소리가 이제 불편하다, 내가 짜증을 냈는데 공격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양이가 짜증 나면 기본적으로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뭐 화가 나면 이제 막 눈을 쏘아붙이듯이 막 얘기를 하겠지만, 응시한들 진짜 공격하는 애들은 눈을 또렷이 쳐다보거든요. 근데 좀 짜증이 난다, 약간 좀 불쾌하다라고 한다면은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하거나 약간 조금 더 여기서 감정이 올라온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좀 날카로운 응식, 얘가 왜 나를 이렇게 째려보지?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쳐다보는 거, 고양이가 시선 맞추기는 상당히 고양이의 이러한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뭐 귀가 좀 뒤로 젖혀진다던가 꼬리가 좀 펄럭펄럭 거린다던가 아니면 소리로 음성적인 뭐 하악질이나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낸다던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눈을 마주치는 것들도 있지만 자리를 피하거나 숨는 거, 짜증나면 화내면 어때요? 가장 현명한 건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자리를 피하거나,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이런 얘기, 이런 책 옛날 관계적인 서적 보면 남자들은 동굴에 들어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양이들도 좀 짜증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자리를 아예 피하거나 숨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도 연구 결과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갔는데 얘가 자리를 갑자기 떠, 그럼 얘가 뭔가 좀 짜증이 나거나 불편한 거야. 나 같이 있고 싶지가 않은 거죠. 짜증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고양이들이 불쾌감을 표현하는, 짜증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 고양이가 짜증내는 이유는 대부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환경적인 원인,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이 우리가 갑자기 좀 약간 이상해졌어요, 약간 행동이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좀 환경적인, 뭐 갑자기 이사를 했다던가 가구 인테리어가 바뀌었다던가 과도한 자극이 있다던가 아니 몸이 아파도 짜증날 수 있습니다. 저는 몸이 아플 때 제일 짜증나요. 고양이들은 아프면 짜증나죠. 불필요한 이런 자극 같은 것들을 줄이고, 얘가 고양이들 특히나 아픈지 안 아픈지를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다던가 자리를 자꾸 뜬다던가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않는 거리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짜증이 나 있거나 몸이 아픈 건 아닌가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고양이도 짜증 느낄까? 짜증나면 어떤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고양이들이 짜증, 불편함,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갑작스러운 환경적인 변화라던가 아니면 과도한 어떤 행동,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시키는 것들이 아이에게 짜증을 유발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래야지 고양이들이 누적되는 짜증, 누적되는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문제 행동으로 이제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고 고양이하고 행복한 삶을 지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고양이는 과연 짜증을 낼까? 과연 짜증을 어떻게 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